안녕하세요. 지구과학2 OT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첫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EBS 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이제 영상 업로드 상에 워낙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에 제가 제 수업을 녹화를 하고 이 수업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좀 끌어오는 방식을 쓰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찍게 됐고요. 좀 첫 녹화 강의니까 미숙한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쓴 이유는 잘 쓰자는 의미도 있고요. 그냥 저를 좀 보호해 보려고 썼으니까 너무 불편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 지구과학2 교과서로 이루어질 거고요. 교과서가 없는, 이제 수령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북 링크, 교과서 이북 링크를 이 강의 설명란에 탑재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인터넷으로 교과서 같이 보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를 펼쳐서 이 책의 차례 이 부분을 핍니다. 피면은 단원이 7개가 나오죠. 1, 2, 3, 4, 5, 6, 7 단원 이렇게 나오는데 1, 2, 3, 4단원을 1학기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럼 자동적으로 2학기에는 5, 6, 7단원을 배우겠죠. 그리고 중간고사를 볼지 말지는 아직 모르지만 보게 된다면 이렇게 뚝 잘라서 1, 2단원은 중간고사, 3, 4단원은 기말고사가 된다. 자세한 시험 그런 일정, 평가 일정은 정확히 정해지면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1, 2, 3단원은 약간 지각과 관련된 지각, 스틸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4, 5단원은 유체, 물이나 공기 같은 이제 해양 대기라고 하죠. 이런 거랑 관련된 단원이고요. 그리고 6, 7단원은 천문, 천체, 우주, 별 이런 걸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제 G2에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몰린 것 같더라고요. 많이 몰렸지만 한번 제대로 배우면 또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우냐? 여기 써놨죠? 지구의 형성과 역장 1단원 지구의 형성과 역장에서 지구의 탄생과 내부 구조의 지구의 형성 파트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게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를 피세요. 자, 단원의 이름은 지구의 형성이긴 한데 먼저 태양계 형성부터 시작을 해요. 지구 이전에 이제 태양계부터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형성되는 건데 그 태양계 형성 부분을 그냥 대충 설명하면 너무 결과론적이어서 머릿속에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과정까지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 스토리가 보여서 좀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딱 태양계 형성 과정 말해봐 하면 언젠가는 인생 살면서 말해봐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구구절절 늘어놓을 수 있다. 나 G2 했어. 이렇게 그런 느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제 원시 태양계 성운에서 지구가 형성되는 물리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11페이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이제 과학자들은 우주정거장 안에서 태양계 형성하는 모의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실험을 진행을 했냐? 봉지, 여러분들 그냥 집에도 다 있죠? 봉지에다가
설탕, 소금, 커피를 넣는데요. 제가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검은색이 설탕이라 치고 파란색이 소금 입자라고 치고 또 빨간색은 커피 입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라고 했죠?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거기는 지구처럼 뭐 중력이 작용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구에서 이 실험을 하려 하면 이 비닐봉지 아래에 입자들이 싹 다 깔려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무중력 상태라서 공기 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으로 봉지를 탁 쳐요. 손가락으로 봉지를 탁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가락으로 친 거에 의해서 충격이 발생을 해서 입자들이 내 친 방향으로 싹 다 몰리겠죠? 싹 다 몰립니다. 이 친 봉지의 반대 부분으로 충격에 의해서 입자들이 날아가서 뭉쳐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태양계 형성 과정의 모의 실험이 되는 거예요. 왜 모의 실험이 될 수 있냐? 자, 우주 공간에 이 비닐이 우주 공간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설탕, 소금, 커피 입자 이런 것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냥 물질들이라고 봅시다. 원래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간 물질 말 보면 조금 생소하긴 한데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물질은 여러분들 알죠? 성은 별성자고 간은 사이간?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우주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그냥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 봉지가 우주고 이 안에 입자들이 성간 물질인데 성간 물질들이 고르게 퍼져 있다가 손가락으로 탁 치니까 한쪽으로 모였다. 이 모인 게 근데 끝이 아니라 입자들끼리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 인력이 바로 만유 인력이라는 거고요. 얘는 어떤 힘이냐면 질량을 갖는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입자들은 다 질량을 갖고 있죠. 서로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끌어당기는 이 만류 인력이 작용을 해서 딱딱딱딱 붙게 되는 겁니다. 이 손가락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한쪽으로 쏠렸고요. 그 다음에 만류 인력에 의해서 입자들끼리 뭉칠 수가 있었다. 이 만류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질량을 가지면 다 만류 인력이 작용을 해요. 뭐 저랑 이 찍고 있는 카메라끼리도 만류 인력이 작용을 하고 저랑 뭐 책상, 저랑 이 칠판 하다못해 이 보드마카끼랑 저랑도 만류 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이 보드마카끼리도 작용을 하고 아무튼 질량을 가지면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게 바로 만류 인력이고요. 근데 우리가 뭐 끌어당겨지는 걸 느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만류 인력은 우주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들 중에서 제일 약한 힘이기도 하고요. 또 그 힘 자체가 나를 끌어들일 만큼 강하지가 않은 거죠. 나는 뭐 대충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바람에 의해서 공기가 나를 치는 힘은 느끼되 이런 질량들이 끌어당기는 힘은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류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죠. 근데 중력도 그렇게 큰 힘이 아니에요. 뭐 자석을 여기에 붙여보면 알겠지만 중력이 이 자석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떨어지지 않죠. 그 이유는 이 자석, 조그만 자석이 그 거대한 지구가 발생시키는 만류력보다 이 조그만 자석이 발생시키는 그 자기력이 더 세서 그런 건데 아무튼 만류력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래요. 이렇게 모의 실험, 태양계 형성 과정의 모의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내용은 뭐 별거 아니에요. 태양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들도 성간 기체와 작은 티끌에서
시작되었다. 즉 태양, 뭐 지구 그런 거 너무 거대하지만 사실은 아주 조그만 성간 물질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밑에 해보기가 있는데 해보기는 대충 패스를 하겠습니다. 패스를 하는데 이제 그 물음에만 대답을 해보면, 자, 지구와 미행성체의 파편들을 뭉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구랑 미행성체들이 막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충돌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물어보는 건데, 그게 바로 만류력이에요. 지구가 미행성체랑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서 서로 충돌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은 뭐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태양계 형성 과정을 스케치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본 거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서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를 피면은 아주 안 좋게도 검은색 바탕으로 나와 있죠. 교과서에 필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필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엔 보이십니까?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이렇게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노트 하나 찢어가지고 필기하신 다음에 여기에 딱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자, 아무튼 필기는 그렇게 하시고, 자, 11페이지 볼게요. 1, 2, 3, 4, 5라는 태양계 형성 과정을 5단계로 나눠봤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뱅으로부터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이나 이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영역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어렵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주 초기에는, 그러니까 우주라는 그런 말도 하기 좀 어려운, 뭐라 해, 아주 그냥 태초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들, 뭐 지구고 태양이고 안드로메다 은하고 뭐고 다 싹 다 한 점에 모여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한 점에 있었는데 얘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폭발을 해요. 워낙에 많은 질량들이 뭉쳐 있으니까 압력이 강했을 텐데, 뭐 그거에서 폭발을 했을지는 이 폭발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 폭발을 빅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빅뱅으로부터 여기 있던 질량들이 쫙 우주 전역으로 펼쳐나가게 시작을 하고요. 그때는 가장 초기 입자인 수소만이 존재를 했습니다. 수소만이 존재를 했는데 왜 우주론까지 하고 있지? 아무튼 그 빅뱅에 의해서 수소만 존재하다가 이제 우주의 온도가 좀 떨어지면 수소끼리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되면 수소랑 결합해서 헬륨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걸 우주라 치면 주로 수소랑 헬륨들이 우주 공간에 있어요. 우주 공간에 있는데 이 수소랑 헬륨이 만류력에 의해서, 미안합니다. 수소랑 헬륨이 만류력에 의해서 뭉치면은 별을 만들어내요. 별을 형성시키는데 그 별 안에서는 더 많은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온도도 압력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별 내부에서는 수소, 헬륨보다도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별이 갖고 있으니까 우주에는 별 영향이 없죠. 우주에는 별 영향이 없는데 얘가 만들고 압력이 강해지고 열이 받고 막 그러다 보면 얘가 버티지 못하고 빵 터져요. 빵 터지면서 뭉쳐있던 물질들이 착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걔가 만들어낸 그 무거운 원소들, 철, 뭐 우라늄, 은, 금, 그런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주 공간에는 처음에 수소, 헬륨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더 무거운 원소들도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와중에
태양계가 형성될 위치에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우주라고 표현했지만 이어서 여기를 태양계 형성 위치라고 볼게요. 태양계가 만들어질 만한 위치에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태양계 성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러한 입자들이 되게 균일하게 있었어요. 점이라서 안 보일 수 있으려나? 그래서 이 입자들이 서로 만류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고는 있지만 너무 서로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야. 나를 여기서도 끌어당겨, 여기서도 끌어당겨, 저기서도 끌어당겨, 여기서도 끌어당겨, 위에서도 끌어당기고 아래에서도 끌어당기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도 안 움직이고 그냥 제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애도 내가 끌어당기고 저 옆에서 끌어당기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서로 너무 안정하고 있어요. 서로 지탱을 해주면서 안정하게 이 태양계 성운이 존재했는데, 그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옆에 어떤 별이 있었을 거예요. 꽤 가까운 거리에 별이 있었다가 얘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요. 빵 터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모의 실험에서 봉지에다가 손가락 탁 친 것처럼 이 초신성 폭발이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태양계 성운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아까는 아주 균일하게 나를 잡아당기고 있었을 텐데,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날 좀 더 세게 끌어당기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자들이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 성운의 밀도 불균형이 생겼다. 밀도가 굉장히 균형적이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쪽에 더 몰렸다고 치면 여기만 밀도가 높고 여기는 아직 밀도가 작은 상태, 그런 게 되는 거죠. 균형하지 못하고 불균형한 상태로. 자, 그래서 이 밀도가 큰 부분, 여기가 워낙 밀도가 크다고 보고 아직 이 성운 입자들이 그냥 그 주변에 널리 퍼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밀도가 높은 부분이 질량이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밀도가 큰 중심부로 싹 다 끌어당겨지게 되고요. 이 끌어당겨질 때 이 입자들은 회전을 합니다. 왜 회전을 할까? 그건 좀 어려운데, 자, 사실 생각을 하면 입자가 끌어당겨진다? 그냥 이렇게 끌어당겨지면 되죠. 근데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끌어당겨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가군동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군동량. 가군동량이 뭐냐? 그냥 회전하는 힘? 회전하는 세기? 회전하는 세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입자가 처음에 정지해 있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뭔가 움직임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정지 상태로 딱 있는 건 아니고 움직임 자체는 갖고 있되 안정적인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본래 갖고 있던 이 가군동량, 이 가군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보존. 이 식을 쓰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L이라고, 가군동량이라고 하고, 아니다.
일단은 쉽게 설명을 하고 어려운 거는 어차피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쉬운 부분만 설명을 하고 어려운 거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자, 입자가 끌어당겨지는데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회전을 해.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느냐? 원반 모양의 형성을 합니다. 원반. 중심부로 회전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원반 모양을 형성을 한다. 자, 근데 입자가 당겨질 때 입자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끌어당겨지면서 움직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또 열 에너지로 이 위치 에너지가 전환이 돼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부는 많은 열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중심부는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중심부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형성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중심에 있는 애가 항성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이 원반은 이쪽으로 끌어당겨지지 못하고 이 위치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 이유는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돌던 입자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이렇게 뭉치게 돼가지고 새로운 행성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라고 하죠. 이러한 행성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태양계 형성 과정의 좀 쉬운 설명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 뭐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심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해 안 돼도 그냥 들어만 보세요. 자, 아까 성운 밀도가 불균형해져서 끌어당겨진다 했죠. 그리고 얘는 회전을 하면서 끌어진다고 했어요. 끌어당겨진다고. 왜냐면 원래 얘는 가군동량을 가져. 근데 이 가군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가군동량은 식으로 어떻게 쓰느냐? 가군동량 L은 거리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돼요. 근데 이 입자가 이제 끌어당겨지면은 거리, 이 회전하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요. 거리가 줄어들고, 질량 자체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죠. 자, 그래서 이 가군동량 자체는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이 속도가 막 빨라지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자기장에 의해서 질량이 줄어드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니까 또 막막해져서 잠깐 벙쪘고요. 아무튼 그러면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게, 우리가 혹시 이런 운동기구 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손을 잡고 있고 이 밑에 서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허리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기구인데, 여기서 손을 잡지 않고 이 빙글빙글 도는 거 위에 올라와서 세게 돌리진 말고 그냥 살살 돌려봐요. 살살 돌리는데 이렇게 팔을 벌린 상태에서 돌립니다. 그때 회전 속도는 변하지 말고 팔만 안쪽으로 끌어당겨 봐요. 그러면
처음에 천천히 돌았다가 끌어당기는 순간 빨리 도는 걸 느낄 겁니다. 그게 바로 가군동량 보존을 설명해주는 쉬운 예시인데, 원래 가군동량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조금 회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끌어당겨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얘는 그러려면 회전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회전을 하고 있었지만 얘가 끌어당겨지면서 비로소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될 수 있을 만큼 회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원반이 되느냐? 아까 원반 모양을 형성시킨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얘가 회전을 한다고 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끌어당겨지는 애도 있고 여기서 끌어당겨지는 애도 있단 말이죠. 근데 원심력이란 게 있어. 원심력은 뭐냐면 회전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힘이에요. 즉, 이 회전축으로부터 수직한 이쪽 방향, 끌어당겨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원심력인데, 얘 같은 경우엔 원심력을 그만큼 크게 받아. 그리고 여기서 끌어당겨지면 회전축은 여기인데 이렇게 끌어당겨지니까 사실 얘가 움직임을 방해받으려면 이쪽 방향에 힘이 필요한데 이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얘는 끌어당겨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원심력이 너무 세서 끌어당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이 주변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아, 끌어당겨지긴 하는데 또 나는 뒤로 밀려야 되고, 그럼 나는 거리 자체는 좁히지 못한 상태로 주변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직한 방향에 존재하는 이러한 원반에 있는 물체들은 이제 끌어당겨지지 못하고 그 위치를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회전축부터 수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입자들은 충분히 끌어당겨질 수 있어서 끌어당겨져서 이제 원반 모양을 형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게 뭐냐면, 이제 원반으로부터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행성은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자, 근데 수금, 지화 얘네들 뭐예요? 지구형 행성, 고체로 되어 있죠, 주로. 그리고 목토, 천해 어떤 행성입니까? 목성형 행성.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지구형 행성은 질량은 상대적으로 작고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이 원반 상태로 돌고 있는데 이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이란 게 나와요. 이게 안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막 대류가 발생을 하고, 그 대류에서 표면으로부터 뭐 태양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 뭐 가벼운 입자랑 무거운 돌덩이랑 같이 놓았다 생각하고 선풍기를 틀어봐요. 선풍기를 틀면 그림으로 그려져야겠죠? 자, 이렇게 선풍기가 있고 이 앞에 책상이 있고 여기 돌이 있고요. 그리고 막 라면 스프를 뿌려놨어. 선풍기 틀면 어떻게 돼? 난장판 되겠죠? 난장판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라면 스프는 날아가고 돌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해가 좀 됩니까? 지구형 행성을 만드는 이 고체 입자들은 태양풍으로부터 멀리 안 날아가. 이쪽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가벼운 기체들, 수소, 헬륨 같은 기체들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고체 입자가 뭉쳐서 지구의 행성을 만들고 기체 입자가 뭉쳐서 목성의 행성을 만드는데 이 만들 수 있는 재료 자체는 이 고체가 많겠습니까? 기체가 많겠습니까? 우주상에 수소, 헬륨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수소가 태초로 존재했고 헬륨은 이제 우주상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고체, 무거운 입자들은 별이 만들어내서 그걸 우주로 뿌려준 아주 소수의 그런 입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 안에도 고체 입자는 별로 없고 기체 입자는 무장장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행성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지구형 행성은 적었고 목성 행성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지구형 행성이 고체로 되어 있음에도 질량이 작은 거고 목성 행성은 기체로 되어 있음에도 질량이 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만들 수 있는 재료의 숫자 차이 그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페이지 왼쪽 아래에 행성체가 구형인 이유랑 응축, 집적, 분화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어려운 용어라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좀 많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 내용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무방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이 너무 길어졌는데 20분만 한다 했는데 너무 길어졌죠? 그래도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 영상이 끝나면 형성평가 문제 하나 올렸거든요. 하나 그거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수업 후 느낀 점이라고 올렸는데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고 일단 클릭은 해야 돼요. 클릭은 하시되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